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몇 번 우리가 언급은 한 거지만 그죠. 뭐 제대로 그걸 주제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수학자라는 직업을 사실은 어떻게 좀 나쁜 방향, 어떻게 보면 나쁜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승재님은 수학 본인이 수학 중독자였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봤을 때 나는 그때는 수학 중독자였다. 사실 요새 뭐 정확하게 수학 중독자였었던 때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저희 수학 경시했을 때가 네. 가장 수학적으로 뭔가 많은 것들을 수학적으로 사고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네. 최근에는 수학 중독이라기보다는 약간 계산 중독에 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 그러니까 왜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수가 있을 거고, 네. 그것이 아니라 수라는 어떤 개념에 관련한 다양한 뭐 시스템적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사고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그냥 이 수학 중독자라는 게 그 방금 전 이야기했던 산수와 어떤 수라는 개념 모두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거라면 좀 중학교 때였던 것 같고. 그럼 약간 네. 제일 궁금한 건 첫 번째 경시 공부할 때 네. 그럼 우리가 사실은 크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대수 파트와 맞아요. 기하 파트로 나눠서 항상 생각을 해왔죠. 맞아요. 실제로 우리 교과서도 이렇게 바뀝니다. 참고로 그 그래요? 대수라는 교과서가 나옵니다. 네. 새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나중에 얘기하고 싶은데 네. 수업도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인데요. 교과서 이미 사놨거든요 나는. 네. 어쨌든 그러면 일단 이쪽이 중독이 되셨었는지 네. 그리고 이쪽이 중독이 되셨었는지가 궁금하고, 네. 두 번째로 지금은 계산 중독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이 계산은 어떤 계산에 중독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그 먼저 1번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라면 대수예요. 왜냐면 기하는 솔직히 그때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귀찮았고, 그 그림을 보고 뭔가 그 어떤 친구들은 이제 그림을 보면 거기에 막 선을 긋고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네. 그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지금 제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거는 무슨 뭐 그냥 아주 심플한 예시로는 뭐 이런 패턴이 있을 때 뭐 몇 번째는 뭐가 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 뭔가 수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를 통해서 뭔가 몇 번째를 추론한다, 약간 요런 과정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둘 중에 하나라면은 기하보다는 대수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계산도 사실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예시랑 비슷한 맥락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일에서도 사실 복잡한 수리적인 논리나 이런 것들은 별로 필요가 없고 조금 계산적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그냥 뭐랄까 그냥 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던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사실 뭐 투자에 대해서 뭐 손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어떤 이런 시스템 판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의 숫자가 대입되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1번은 대수, 요 계산은 조금 먹고 살기 위한 계산. 네.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중독이라고 했을 때. 일단 대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바로 드는 생각이 뭐랄까 그냥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재님은 텍스트 대 그림 이라고 한다면은 텍스트가 더 편한 사람.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조금 신기한 거는 그 그림도 가끔 보러 가시던데.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은 또 이제 나눠볼 수 있겠죠. 하나,
추상 혹은 추상이라는 것보다는 비구조적.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구체 혹은 뭐 구조적.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얘는 조금 안 맞을 수 있겠다. 네. 그림 같은 경우에는 T냐 F냐 그렇죠. 라고 한다면 F 쪽 그림이 그렇죠, 좋다. 그렇죠. 맞아요. 아주 쉬운 예로. 근데 이제 기하는 여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구조적인 요런 거고. 심지어 그 평면 기하,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다루는 거, 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다루는 거 평면 기하니까. 평면 기하에서는 기하가 다 실제로 그걸로 알고 있어요. 영토 싸움과 또 관련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프리카 쪽에. 그 사막 지역에서 이집트나 이런 쪽은 그쪽 부분은 그게 상당히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잘 긋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여기까지 내 땅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뭐 설계한 것도 보면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 피라미드 되게 정직하잖아요. 직선으로 그렇죠. 물론 화려한 이 스핑크스도 있지만.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또 옛날에 그런 그리스나 뭐 이렇게 보면은 해가 떠오르고 그런 각도나 이런 걸 통해서 지구의 전체적인 규모를 유추하고 그런 게 사실 다 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피타고라스 정리만 생각해봐도 계단이랑 당연히 되게 밀접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수학 중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저는 이랬는데 사실 영훈님은 좀 기하 쪽에 맞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림 가지고 뭐 하라고 하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림 가지고 뭘 하라고 했다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솔직히 말하자면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스트와 관련해서는 저는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왜 저한테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 참고로 그 국어 교사 출신이시고 그 일어 교육과를 나오셨지만 이제 국어 교육을 이중 전공하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국어 선생님으로 지내셨던 적이 있고 짧게나마. 그 다음에 이제 저 어릴 때 그 독서논술 선생님을 했었어요. 그 유명한 그 있습니다. 지금은 되게 커진 기업이 있는데 그 업체가 그 당시가 시작하는 단계였던가. 하여튼 그쪽 어떻게 보면 교사 같은 걸 학습지 교사 같은 걸 하셨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나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집으로 올 때도 있고 어머님이 가실 때도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근데 친구들한테는 세상 친절을 가르쳐 주시는데 저한테는 항상 글을 빨리 읽어라. 빨리 읽고 문제의 답을 내려라. 이거에 좀 집중을 하셨어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약간 텍스트를 좀 피한 것도 있긴 해요. 그럴 수 있지. 그림은 그려놓고 그냥 사실 우리 아주 어릴 때 풀라고 하는 거는 그려놓고 이거 길이가 몇이야 이게 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솔직히 말하면은 한 중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정도의 도형 문제들은 문제 제대로 안 읽어보고 그림만 봐도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솔직히 고백하자면은 한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혹은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저는 도형 문제를 풀 때는 그림 보고 일단 그냥 괜히 길이도 구해놓고 각도도 구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머mus는데 그래서 되게 비효율적으로 풀 때가 많았어요.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오히려 좋죠. 그렇죠. 사실 근데 길게 보면 좋은 거지. 오히려 좋았던 거는 그게 사실 수학 중독자의 활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막 기하가 이런 거니까 좋아 이런 건 전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냥 맨 처음에는 어릴 때 좋아했던 거는 접근하기 편하니까. 직관적이고. 그죠. 일단 들이대다 보면 뭔가 답이 나오고. 그죠. 약간 요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저는 상대적으로 그런 어릴 때를 돌이켜 보면 약간 중학교 이게 지금 기준으로 그때를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영훈님은 뭔가 기하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거를 더 이렇게 이제 선호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기억을 떠올리면 저는 뭔가 수들의 이
이 수들의 나열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가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의 패턴을 발견하고. 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렇다면 패턴 인식과 매우 연관 깊은 거 아닌가, 승재님은? 그래서 옛날에 제가 방금 그 함수 얘기를 했던 게 그런 내용과 맥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패턴을 설명해 주려는 게 함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러니까 연속적인 패턴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수학 경시에서 늘 이렇게 보면은 어떤 뭐 fx가 있고 또 어떤 gx가 있고 이럴 때 각각의 뭐 대입했을 때 뭐고 이러면은 뭐 f의 뭐는 뭐야 라는 문제를 풀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함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맥락이 이제 조금 지금도 아직은 좀 유효하게 남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패턴 중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그림도 좋아하나요 혹시? 패턴을 퀘탈 이런 뭐 그런 거요? 네. 뭐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피카소를 모욕하는가?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그 입체파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항상 도형을 활용해가지고 뭐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그죠. 그래서 든 생각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수학은 어떻게 보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결국에 패턴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어떤 공식이라는 것도 패턴이라는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해를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패턴을 구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방식의 패턴에 중독된 게 저였다면 약간 승재님은 텍스트로 해결하는 거에 중독돼 있었던 건가? 그렇죠. 이 텍스트냐 이미지냐 약간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패턴. 근데 심지어 진짜 이거 현대과학이랑 밀접하네요. 왜요? 저는 그거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럼 근본은 텍스트인가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기하학도 텍스트. 맞아요. 상형 문자가 있죠. 야 이건 너무 깊은 문제라는 것 같은데. 왜냐면 뭐 잠깐 다른 얘기인데 모든 다각형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삼각형이 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삼각형이 어떻게 보면 평면도형의 1 같은 자연수로 치면 그런 문제가 되는 건가요? 어쨌든 근데 이 얘기가 내가 왜 나왔죠? 텍스트와 이미지로 일단 나눠서. 그죠. 그러니까 승재님은 결국에는 텍스트 중독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 그림 약간 그런 것 쪽으로 수학과 관련된 걸로서는 그렇죠. 중독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좋죠. 그래서 그죠. 저번에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 일명 해석기하라고 불리는 것기도 하고, 즉 도형을 좌표 평면에 올리는 거를 배우자마자 훨씬 좀 좋아졌다. 접근하고 싶어졌다. 도형 문제에도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도형이 숫자로 표현되니까. 그리고 직선을 식으로 표현하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본인이 판단하기 좀 더 좋은 도구로 표현이 됐다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 가고. 선 하나만 그으면 되는데. 글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또 그런 얘기도 원래는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중독자인데 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런 수학 중독자가 세상에 피해를 입히면 그러겠죠.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많아지면 그러겠죠. 근데 사실 방금 전 영훈님이 사실 수학자는
모두 수학 중독자 아닌가라고 네.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사실 꼭 수학인가? 연구자는 모두 연구 중독자 아닌가? 아, 그쵸. 네. 예, 예. 이제 그런 논리라면 수학 중독자면 잡아가야 된다면 그럼 연구자는 어떻게 돼? 아, 그리고 요즘엔 모르겠지만 그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 학생들이 게임 중독이 되면 네.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네. 엄청 뭐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좀 세대가 바뀌어서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엔 심했죠. 옛날 우리 때만 해도 정말 완전 무슨 쟤 어떡하냐 뭐 약간 요즘으로 치면 유튜브 중독인 애들처럼. 그치. 네. 유튜브 중독자는 좀 맥락이 다르긴 한가. 어쨌든 네. 어쨌든 게임 중독자면은 엄청 혼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아, 그죠. 옛날엔 그랬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수학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고대까지 넘어간다면 게임이죠. 네, 문명이 발생한 네. 시대까지 넘어간다면 게임으로 이용됐거나 그렇죠. 혹은 사실상 수학 문제가 게임화된 것들이 충분히 많지 않나. 바둑 같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은 왜 수학 중독자는 중독자라고 표현 안 하고 수학자라고 할까?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듣고 뭔가 그 차이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을 때 네. 흔히 말하는 게임 중독자, 그러니까 흔히 게임 중독자에 대해서 안 네. 좋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와 네. 이런 저희가 이야기하는 수학 중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네. 제 생각에는 중독으로 좀 말이 좀 너무 리서치하는 사람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중독의 결과가 네. 주어진 시스템을 네. 확장시키느냐에 네. 따라서 요 임팩트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요즘 네. 시대에는 게임 중독자도 게임자라고 해야 되나? 저는 예를 들어서 마인크래프트 하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은 저는 약간 이것과 수학 중독자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마인크래프트를 안 해서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마인크래프트는 첫 번째 뭔가 도형이나 뭐 이런 어떤 픽셀과 픽셀을 기반으로 한다. 2번 주어진 그 어떤 그 설정값, 그러니까 기준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게임을 또 만들고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다. 3번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관과 이런 게임 또 다른 게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게임에 참여해서 놀 수 있다. 약간 그런 맥락으로 보면 수학 혹은 연구가 주어진 어떤 학계의 기준에 따라서 연구를 해본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이론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뭐 또 다른 학문이 파생된다.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세계관을 더 확장한다. 이런 로직이라서 네. 마인크래프트와 같이 어떤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도를 주어주고 그 자유도를 통해서 게임의 어떤 세계관이 확장될 수 있다면 네. 수학 중독과 비슷할 것 같다. 다만 네. 기존의 게임들은 그런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게임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확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게임 중독은 별로 안 좋아. 수학 중독은 근데 뭐 중독이라는 표현은 어떤 수학이나 연구는 어떤 또 다른 그게 있으니 그런 차이 때문에 방금 영우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